원장님, 오늘은 제가 안면거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왔는데요. 네. 안면거상 수술이 다 효과가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건가요? 안면거상 수술 받기 전에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 진짜 효과가 좋을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 수술하면 진짜 효과 좋다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받기 전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수술 받을 건데 처짐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전후 차이가 별로 안 보일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수술하기 전에 얼굴 처짐이 엄청 심하신 분들, 피부 처짐이 심해서 요 광대 밑으로 피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전후 차이가 확실히 보이니까 수술하고 났을 때 효과가 좋을 걸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기 전에 내 상태가 많이 처져 내려오면 많이 처져 내려와 있을수록 효과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안면거상 수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수술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두께, 많이 두껍지 않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가 되게 두껍고 피부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수술을 할 때 내가 당겨 올려도 얘가 잘 안 당겨 올라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전후의 효과가 좀 덜한 거죠. 반면에 피부가 조금 얇고 가벼울수록 수술하고 나서 효과가 좋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당겼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당겨 올라온 거를 고정했을 때 또 잘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고, 빨리 처져 내려가는 효과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장님 저 나중에 안면거상 이런 수술하고 싶은데 지금 실리프팅이나 좀 울사라 같은 혹은 슈링크 같은 초음파 레이저 받아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실리프팅이나 초음파 레이저를 받으면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할 때도 그렇고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타겟으로 하는 그 조직이 스마스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에너지를 쏴서 오징어 굽듯이 스마스를 조금 이렇게 구우면은 좀 쫀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리프팅 되고 탄력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얻기도 하고, 실을 넣어서 얘를 스마스를 실제로 당겨 올리고, 어쨌든 이 스마스에서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자꾸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다 보면은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져요. 그런 상태로 내가 만약에 안면거상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거 준비한 게 있어. 이거 하나는 미용 티슈고, 이거는 페이퍼 타월,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페이퍼 타월이에요. 이 페이퍼 타월이 건강한 스마스라고 하고, 이 미용 티슈가 좀 약해진 스마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져 있는 스마스를 광대뼈 있는 자리에서 당겨 올릴 거야. 좀 팽팽하게 당겨야 돼요. 이렇게 힘도 잘 전달되고 좀 팽팽해진 게 보이시죠? 이게 건강한 스마스라고 한다면, 시술을 많이 받아서 조금 약해진 스마스는 아까 정도의 힘으로 제가 좀 당기면은 이렇게 찢어져요. 실제로 수술을 할 때도 이런 시술을 많이 받아서 좀 약해져 있는 스마스, 탄력이 떨어져 있는 스마스는 수술을 해서 좀 강한 힘으로 잡아당길 때 찢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술을 받은 경우는 수술 결과에 안 좋은 영향,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광대뼈가 넓지 않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광대뼈가 넓은 편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겨서 올렸을 때 뭔가 당겨 올라가는 효과가 좀 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처진 피부를 당겨 올렸을 때 이 광대뼈 주위로 몰린단 말이죠. 물론 잘라서 없애주긴 하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붓기도 여기에 보이고, 그래서 광대가 더 넓어 보여요. 물론 그거가 좀 덜 보이게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광대가 좀 넓어 보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윤곽의 뼈가 많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갸름하신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편이에요.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수술을 잘 해놓는 것도 당연히 결과에 중요하지만, 수술 받은 사람이 나 관리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붓기 관리.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날,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까지는 붓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가끔씩 보면은 그냥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앉아서 일 보시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 힘으로 피가 나가지고 피가 났어요, 피가 고였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얼굴의 혈관 상태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행했던 그런 얼굴에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피가 고여가지고 얼굴에 피가 차는데요, 피주머니에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피를 또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회복이 길어지고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얼굴이 밀리지 않게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얼굴이 밀리지 않게 관리한다라는 게 조금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마스를 쭉 당겨서 강한 힘으로 고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정해 놓은 게 잘 유지가 되려면 얘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실밥이 남는 위치는 요 귀 앞이랑 귀 뒤쪽에 실밥이 남아요.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실밥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심해야지, 조심해,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실밥은 사실 요 광대뼈 있는 요 자리에 있어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땐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고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비빈다든지, TV를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턱을 괴고 이렇게 비빈다든지 하는 이런 비비는 행동들이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스마스가 이렇게 느슨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수술하고 나서 효과가 빨리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관리를 잘 챙겨서 신경 써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좋을 수 있을 만한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수술 받기 전에 피부 처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조금 얇고 가벼우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에다가 뭐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얼굴 뼈의 윤곽이 저처럼 크지 않은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술 받고 나서 정말 관리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안면거상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끝!